안녕하세요. 제가 혼자는 아니죠. 양재천에 이제 이 근처 사는 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지금 생방송을 합니다. 제가 양재천 이런 힐링 한 2년 전인가 한번 잠깐 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양재천을 걷는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옆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봄 버드나무 이 연두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색깔은 좀 변했어요. 예. 어유 지금 지금 생방송을 제가 모처럼 켰습니다. 이 아침에 한 번도 킨 적 없는데 약간 목이 컬컬하네요. 양재역 근처에서 제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치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대치동 쪽에서는 내가 양재천을 걸어봐도 여기서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걷고 있네요. 이쪽 동원 뭐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포이동 쪽 같아요. 오, 나팔꽃이 핑크색이 아닌 보라색이네요. 지난 화요일 날, 어제 그제 안양에서 마지막 집회를 했죠. 전 정말 그날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방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목소리가 울렁거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도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장지연 박사님이 용산에서 한대요. 4시부터로 알아요. 오늘부터. 이 풀이 옛날에 저는 뱀풀이라고 그렇게 알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카나다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10월 달에 갔는데 이런 풀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비슷한 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다양한 풀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풀도 상당히 커 있네요. 옛날에 강아지 풀을 갖고 뭐 이렇게 저기 메롱메롱 했던 기억이 나요. 강아지 풀. 오늘은 장기표 선생님이 그러니까 특권 폐지 운동을 하셨던 그분이 오늘 장지로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그 며칠 전에 갔었고 어제 또 갔었습니다. 어제서 마지막 10시쯤 나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민주화 운동,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자 하셨던 장기표 선생님 마지막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거기에서 김문수 지금 장관님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새가 저기 이렇게 꿀딱꿀딱 뛰어다니네요. 조그만 새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렇게 잉어 같은 게 막 있어요. 상당히 큰 거. 그건 팔뚝 그 팔꿈치 아래 정도 크기 잉어가 아주 여러 마리 있네요.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못 더웠는데 완전 가을이 왔습니다. 어우, 새가 날아가네요. 철새는 날아가고가 아니고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가서 이따가 그 장기표 선생님이 경기도 이천의 민주화공원에 묻히신데요. 거기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분 특검 폐지 운동할 적에 저도 여러 번 참석해서 유튜브도 찍었고 그 사무실도 방문했었어요. 어제는 그 장례식장에서 주로 특검 폐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거기 공동대표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안양객 처분 끝내고 서울 삼각지로 장지현 박사님이 옮겨서 오늘부터 하신대요. 근데 참 용감하신 분이죠. 장지현 박사님. 그야말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부정선거 막으려고 애쓰시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국가에 장학금 받아서 미국 가서 컴퓨터 박사까지 따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대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김지은 그 검사가 김지은 검사가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서버도 까부지도 않고 과천 경찰서 조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황당하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전거. 강아지하고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오, 이것만 유난히 키가 크네. 오, 저기가 코스모스 꽃 같은 게 많이 피어있네요. 저기 황화 코스모스인지.
김수영 씨의 풀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거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걸 연상케 합니다. 풀 어디였죠? 저거 오른쪽으로 가봐요. 에스더님, 저기 못 가? 저기 코스모스 길이야. 아, 여기로, 여기 건너기가 좀 힘들겠다. 저게 코스모스인지 아니면은 백일홍인지 잘 모르겠네. 어제는 굿일 스토어라는 데를 갔었어요. 어저께 대한민국 회복위원회로 했나? 어저께 간 게? 예. 굿일 스토어하고 같이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거기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대한민국 회복위원회를 회복연합도 같이 회복연합 같이 조수경 대표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굿일 스토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스도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굿모닝 할 때 굿하고 오일 스토어였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서 거기서 지금 4입은 옷을 하나 입었는데 너무나 제한테 맞춤이에요. 어저께 이제 제가 검정색을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바바리 같다고 할까? 근데 제 사이즈에 딱 맞는 검정색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입고 있네요. 제가 이제 검정색 최근에 입는 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샀습니다. 양재천 탄천 한수부 매형교 국제 마라톤 대회를 뭐 이제 10월 3일 날 하나 봐요. 저기 써 있는데 10월 3일 날 여기서 10월 3일 9시부터 14시까지 한다고 써 있네요. 근데 저게 그러니까 황화 코스모스가 아니고 백일홍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걸 뭐라고 하는데 그 꽃이 펴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여러분, 이 물은 위로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물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로잔데이라는 걸 한대요. 저는 사실 로잔데이에 대해서 깊은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WEA, WCC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WCC에 대해서 2010년 부산 백스코 그 WCC 그때 대의를 할 때 저는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영적인 사실을 알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그동안 약간씩 막혀있던 것들이 딱 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뚫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잠도 안 자고 그 WCC에 대한 거, 영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잠도 안 자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눈이 나빠져서 저 참 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님의 그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님이 쓴 그 뭐라 그러지? 어쨌든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만화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전 그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는 거 6권인가 다 사서 읽었어요. 거기를 보면은 그 천주교에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에 그분은 로마 교황청에 그 밑에 있는 지하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서재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돌아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걸 한번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됐는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의문점들을 많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 WCC를 통해서 2010년도로 아는데, 그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근 15년 전이잖아요. 그 영적인 것들이 그 흐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기도가 제 기도 제목 1번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선거, 그때는 제가 자유통일당 그 김은수님이 이제 그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했어요. 자유통일당과 함께.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름을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회의할 때 김은수 님도 지금 장관님도 거기서 회의를 주장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를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가는데 어제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하고 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선거 정치판, 선거 시우자도 관심 없었고 정치판도 시우자도 관심 없던 제가 거기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알았고 들었고, 그걸 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강남에 그 개표 참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있었는데 그 숫자가 1인가 뭐 어쨌든 제가 몇 안 되는 그 숫자가 안 맞아서 마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유튜브도 안 하고 배터리가 뭐 큰 거, 그러니까 그걸 다 동영상에 담을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본 게 뭐냐면은 지금도 생생한 게 그 더불어민주당에 참관인으로 오신 남자분이 있었어요. 키 크고 아주 사람 보통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걸 지휘하는 느낌이었어요. 선관위 그 앞에 서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냥 이분은 모든 걸 막 그걸 막 감독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이름을 사진 안 찍어놔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 조작이 했기 때문에 그 숫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 더하기만 있었으면은 숫자 맞추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그 1인가 뭐 어쨌든 제가 듣기로,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그걸 마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그때만 해도 이게 왜 그러지 했고,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무효표가.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더 많은 보따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다 찍어놓지 못해서 새벽 3시쯤 뭐 이쯤 되니까 사람들 다 나갔고,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한 4분, 5분 여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사전투표 보따리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 그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기록하는데 옆에, 다른, 그러니까 참관인으로 제가 갔을 때 그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눈을 뜨게 됐죠. 이제 미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나서 그 참관인으로 가서 그 현장을 봤어요. 어쨌든 그때는 어쨌든 그 키 큰 남자가 그 강남구 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다 진두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막 눈을 이렇게 시둥그레 뜨면서 모든 걸 감독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찍 갔어요. 한 12시 정도에.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 지금 윤석열 씨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제가 참관했던 곳에서는 거기 선거 관리부장이냐? 어쨌든 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구리선관위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 그때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구니를 강당, 그러니까 강대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위에로 갖고 가서 뭘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가서 그 유튜브로 찍으면서 한 대여섯 사람이 가서 하니까 나중에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작하려고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바구니를 이렇게 옮기면 끝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선거가 끝나고 김진희 씨하고 이명순 씨 이분들이 뭘 했냐, 과천 선관위에 텐트를 쳤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인데 저는 그 텐트 치는 날 내가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대검찰청 앞에서 지금 공작관 TV 최수용님하고 그때 양선엽 변호사님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그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렇게 1인 시위를 같이 해서 이렇게 쭉 쌓고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찍이 그 부정선거 하는 쪽에 제가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이,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날마다 점심시간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얼마간. 그러다가 과천선관위로 갔고, 과천선관위에, 그러니까 그날이 5월 20일쯤 될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그냥 5월 달로 해서 이제 만나는데, 제가 직장을 그때 다니는데 거길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성감 TV를 보고 있으니까 좀 와달래요. 자기 세수도 못 한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랬다가 그날 밤에 공성감 TV는 구리선관위로 갔고, 저 혼자 지키게 됐는데, 혼자 지키는데 12시쯤 됐어요. 제가 과천선관위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 차를 대고 있었는데, 밤 12시에 어떤 여자분, 머리 긴 여자분이 날씬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택시 타고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차 안에 있다가 나와갖고. 그때 도대체 야밤에 밤 12시에 웬 여자분이 나오냐고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서버 이전 관악선관위에서 추석 전날 할 때 제가 거기서 그날도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에 불이 반짝 켜졌어요. 그 건물이.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경찰들이 와서 저를 떼매 갔어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오면은 체포하겠다 했는데, 저 또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그때 너 있었는가,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찬양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체포가 되어서 관악경찰서에서 아마 6시 좀 넘어 들어갔다가 4시 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도 왔다 가고, 그때 유승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또 석동현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술을 할 때는 도태우 변호사님이 옆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들 3사람, 고윤익님하고 또 주샤론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그 사람들도 아마 집사인 걸로 알고, 그리고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남자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재판 중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에 무슨 암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됐고, 이제 그분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고, 그래서 자꾸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유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시고 나오셔서 이거 좀 힘들겠다. 그리고 그 담당 판사가 좌파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최 무슨 판사였어요. 그분이 하니까 그냥 공익 그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그냥 벌금, 그때 100만 원 나왔어요. 벌금 100만 원을 내던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해갖고, 그 뒤로 한 올해 어쨌든 올 7월 28일 저가 그때 이제 선고유예가 끝났어요. 그 선고유예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기록이 안 남는데요. 그래서 저가 선고유예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경찰서 끌려갔을 때 저희 남편한테 그 경찰서에서 이제 편지 같은 내용 증명 같은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 우리 남편한테 하얀 거짓말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안양 갈 때, 가천에서 할 때 제가 항상 그냥 운동하러 간다. 나 건강 지켜야 되지 않냐 하면서 갔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하얀 거짓말 많이 했죠. 네, 우리 정말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저는 제가 사실은 정말 전도자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일에 앞장서는 것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사라지면은 북한이 그리 뜨겁던 평양이 완전 지금 감옥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공산화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정선거 반대 이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마음 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하는 그 반대하는 그 유튜버들은 많이 폭파가 됐어요. 이제 저는 초창기에 이제 백서스 김정연 대표하고 같이 그 부정선거 그쪽에 좀 함께 했고, 또 그 당시에 백서스가 새벽 기도회를 또 인도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저는 거기다 말씀도 올렸고, 또 마지막 기도는 제가 써서 올린 걸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또 그 후에 이제 그러다가 백서스가 흰 고무신 얘기 해가지고 어쨌든 폭파가 됐죠. 14만 5천. 근데 그 당시로는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였어요. 그게 폭파되고, 그 뒤로 새로 만드는 채널마다 다 그냥 완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백서스님이 이제 얼마 전에 용산에 무소속으로 나왔었잖아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그것도 이제 결국은 폭파됐더라고요. 그도 좀 올라가다가. 그래서 백서스자 들어가거나 뭐 김정연 하면은 다 폭파시키더라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그 장기표 선생님 그 장례식장에서 백서스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또 백서스는 진짜 가장 젊은 사람이면서 저하고 또 오래 함께하고 만나면은 이제 제가 아들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서스가, 저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런 생방송을 어제만 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감상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근데 저 진짜 조그만 새들이 저기서 막 왔다 갔다 옮기네요. 아주 작은 새들이라 눈에 잘 안 띄어요. 아주 조그매요. 제가 연두색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연두색이 이제 색이 바랬죠. 연두색을 보면은 막 저는 생동감이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져요. 네, 저쪽에 연두색은 무슨 밭인지 모르겠네. 아까는 막 잉어가 보이더라고요. 잉어가 정말 팔꿈치 아래까지 그만은. 최민우님 안녕하세요. 네. 시편 1장이 생각나네요. 시냇간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라. 복 있는 자는, 제가 많이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구절도 많이 떠올랐는데 다 잊어버리고 저는 솔직히 옛날같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제가 부정선거 현장에 많이 나가고, 또 때로는 그걸 편집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날을 새는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걸 많이 자제를 합니다. 내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7월 달까지 제가 이제 과천 거기 열심히 다녔죠. 7월 달에. 그래서 막 그때 쇼트도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과천 대첩에서 과천 경찰서 거의 할 때 그 안정권님 나올 때는 뭐 그 생방 그게 물론 나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겠지만 8,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안양대첩 마지막 날 보니까 한 6,000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보라빗으로 이제 생방을 하고, 드보라빗이 구독자가 13,300인지 400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제일 채널 구독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드보라 생각은 1,200인가 그 정도 되고, 드보라 염은 600 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드보라 염으로 옛날 처음 그걸 하다가 폭파됐어요. 주로 하얀신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폭파가 됐고, 버찌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드보라 빗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 2년 된 것 같아요. 8월 2일 날인가 드보라염 폭파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드보라 생각은 더 만든 지는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백서스 따라서 트위치라는 걸 조금 했는데 그거는 기록이 안 남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접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가려고 이제 10월 첫 주 이렇게 가려고 예약을 했다가 이번에 취소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가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에도 주로 가을에 갔죠. 가서 즐겁게 힐링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안 가고 아직 계획은 없어요. 새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는데, 저 조그만 새소리가.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봄에 두부라 생각으로 아마 생방송을 양재천을 걸으면서 한 30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오늘 이제 두보라 빛으로 생방을 하게 됐고, 저 혼자 보기 아깝고, 저기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네요. 저기 중앙에. 네. 네.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삼각지에서 장지연 박사님이 하고, 또 금요일 날은 구방대 쪽에서 4시에 법원, 그러니까 서초동에 온누리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 앞에서 또 한대요. 그리고 월화 수목, 예, 그렇게 또 점심시간에 한다니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와 같이 오신 분이 에스더님이 가자고 해서 갈 거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가을같이 우리 다 편안한 계절을 맞이하기를, 가정에도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